그래, 사람들이 첫 대화 주제 하도 못 잡으니까 요즘에 그거 있었잖아. 카톡 하는데 상대방한테 질문은 하고 싶은데 뭐 물어볼지 몰라가지고. 근데 혹시 너 전자레인지 브랜드 뭐 써? 이거 있거든요? 상대방이랑 계속 카톡은 해야겠고 내가 뭔가 궁금한 걸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게 없어가지고 그나마 머리 쥐어짜서 물어본 질문이 근데 너 혹시 전자레인지 브랜드 뭐 써? 응? 구독 좀 해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과 진행되는 메모장 컨텐츠고요. 오늘의 주제는 관심 있는 사람과 첫 대화 주제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스몰 토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누군가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람과 잘 되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첫 단추가 첫 대화잖아요. 첫 대화가 잘 풀려야 나머지 단추들이 풀리는 건데 첫 단추를 잘못 맞추면 어색한 사람, 불편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인상에서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는데 너무 쭈뼛쭈뼛했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관심 있는 사람과 잘 될 수 있는 첫 대화 주제에 대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장 흔한 건 여러분들 MBTI예요. MBTI만큼 요즘 길게 이야기 나눌 만한 스몰 토크 주제가 없어 진짜. MBTI 이거 왜냐면 요즘 사람이면 본인 MBTI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MBTI 토크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은은하게 가치관을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MBTI를 들어도 누군가는 근데 저는 MBTI 이런 MBTI지만 사실 MBTI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지 어떤 사람인 것 같다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냥 뭐 참고하는 정도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MBTI 완전 믿어요. 왜냐면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다른 분 만나니까 같은 MBTI더라고요. 근데 너무 똑같아요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약간의 뭐 MBTI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인지도 MBTI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MBTI를 통해서 가치관이나 그 사람 성격을 좀 많이 알 수 있고 무엇보다 MBTI 토크로 길게 이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ENFP거든요. 상대방이 ENFP야. 그러면은 저 완전 ENFP 좋아하시는데 가장 좋아하는 MBTI 뭐예요? 물어볼 수도 있고 같으니까 공통된 거에서 오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나랑 완전 반대야. ISTJ야. 그러면은 뭐 ST분들은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거나 이성적으로 생각하잖아. 그러면은 우리 둘이 갈릴 만한 주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제를 던져서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ST 입장에서는 이거 어때요? 물어보면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서 또 깔깔댈 만한 주제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MBTI 사실 첫 대화 주제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인 얘기 있는데 제가 의외로 추천 안 하고 싶은 게 남의 얘기예요. 왜냐면 결국 우리 둘이 잘 되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MBTI는 우리 얘기잖아. 우리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둘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인이 얘기하는 거는 서로 관심이 없다고 느껴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지인 얘기는 잠깐 하는 건 좋아요. 겹지인 얘기 짧게 하는 건 좋아. 서로 겹지인이 있고 예를 들면 누구 소개를 통해서 받았거나 하면은 그 친구 너무 좋은 친구 같지 않아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렇게 알게 되셨구나. 전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근데 MBTI 어떻게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인 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만 넘어갈 정도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겹지인 얘기는 길게 가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비치키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 핑크색 캐릭터들 나와가지고 연애 관련, 인간관계 관련 치트키들, 꿀팁들을 알려주는 채널인데 거기서 관심 있는 사람과 첫 대화 주제로 가장 추천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상대방의 최애 주제예요. 이게 왜 좋냐면 뭐 예시를 들자면 상대방이 축구를 좋아한다? 축구를 어떻게 좋아하게 됐는지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최애 주제가 왜 좋냐면 상대방이 얘기할 만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너는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너가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축구 어떻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어디 팀 좋아하세요? 어디 팀은 어떻게 하다 좋아하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저 그냥 좋아하게 됐는데 뭐 이렇게 할 거 아닐 거 아니야. 가장 좋아하는 건데 저는 옛날에 토트넘 좋아했었는데 손흥민 선수 이제 이적해가지고 지금은 뭐 LAFC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막 많이 알려줄 거 아니야. 근데 너가 모르면 어떻게 좋아하는지 계속 궁금해해주면은 알려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먼저 꺼내기에는 조금 마이너하게 느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뭐 애니를 좋아하거나 축구를 좋아한다 해도 상대방이 관심사가 틀리면 내가 먼저 TMI 공유하기가 어렵잖아. 근데 내가 질문하면 궁금해해주네? 하고 신나서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가 궁금해해주면 그 사람의 최애 주제를 계속 뽑아 먹을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상대방의 최애 주제를 갔어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 그럼 상대방도 당연히 너의 최애를 물어봐 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얘기하면서 서로 취미도 공유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도 은은하게 볼 수가 있어. 사람이 취미생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나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나 어떻게 좋아하게 됐는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가치관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매력을 또 한층 더 느낄 수 있게 되겠죠. 반대로 본인도 최애 주제 얘기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최애 주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거 좋은데? 쉴 때는 보통 뭐 하는지? 이게 사람들이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되게 대단한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취미?
딱히 없는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 근데 질문 자체가 혹시 쉴 때는 뭐 하세요? 이러면 뭐 넷플릭스 본다, 뭐 음악 듣는다, 이런 거 저런 거 한다를 얘기하기 편하잖아. 근데 취미 물어봤을 때 넷플릭스 보기요, 이런 거 얘기하기 좀 부담되니까 취미 물어보는 것보다 조금 더 부담 덜하고 일상적인 얘기할 수 있는 게 쉴 때 보통 뭐 하세요?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게 가벼운 일상 물어보기 되게 좋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좀 알 수가 있어.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함께 있었던 에피소드 얘기, 이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 겹친 얘기, 누구 연예인 얘기 이런 거 많이 추천해 주시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같이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뭐 학교에서 뵀었었는데 인사는 오늘 처음 나누네요. 근데 저 옛날에 처음 뵀었을 때 되게 요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좋은 걸 많이 얘기해줘야겠죠. 함께 있었던 에피소드랑 같이 묶어서 갈 만한 게 첫인상입니다.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첫인상을 물어봐야 되지, 혹시 제 첫인상 어땠어요? 물어보는 거는 뭔가 조금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 같은 느낌이어서 그냥 나 좋게 얘기해달라 라는 답정너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먼저 처음 뵀었을 때 거기서 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런 옷 입고 계셨는데 되게 뭐 젠틀해 보이셨다, 이런 거를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내 첫인상도 얘기해 줄 거 아니야. 그때 저는 잘 못 뵀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좋으신 분 같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첫인상 얘기, 그리고 함께 있었던 에피소드. 오늘 꼭 처음 대화가 아니어도 옛날에 뭐 술자리에서 잠깐 봤었다, 그럼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나 그때 너무 취했었는데 막 그때는 기억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자연스럽게 함께 있었던 에피소드 나누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런 거 많이 얘기해 주셨었는데,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랬는데 그런 것도 되게 좋아. 진지한 대화가 좀 통하고 있으면 약간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도 좋습니다. 근데 이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우리 둘이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나중에 연애하면 이런 데에서 놀까요? 우리 둘이 미래지향적인 이야기 말고 그냥 서로의 꿈, 목표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오늘 첫 대화 주제잖아. 근데 갑자기 우리 둘의 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혹시 지금 대학교 전공을 알고 있어. 뭐 패션과라 그러셨는데 나중에 졸업하시면 어떤 일 하실지 계획하신 거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잘 모르고 있는 분야일 수 있잖아. 그럼 그것도 아까 최애 주제처럼 계속 궁금해하는 거야. 패션과 나오면 그런 일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일을 하면은 그럼 보통 어디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물어보면서 그 사람의 목표. 근데 본인 꿈 얘기하면 눈 초롱초롱해지신 분들 있잖아.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패션 좋아했는데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이것부터 해보려고요, 이러면서 눈 초롱초롱해진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칭찬도 해줄 수 있고 본인도 매력을 더 느낄 수도 있잖아. 이 사람 되게 본인 꿈에 대해서는 진짜 확고한 계획이 있구나를 느끼면서 그 사람에 대해 더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나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나의 어떤 확고한 미래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의 매력을 좀 어필할 수도 있겠죠. 그래, 요즘 유행하는 주제도 좋아요. 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나 방송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거, 두쫀쿠 드셔보셨어요? 환승연애 보세요? 환승연애 둘 다 봤으면 내 얘기 나눌 거 많지. 근데 환승연애는 조심해야 될 게, 서로 연애 가치관이 많이 다르면 상대방 입장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승연애는 좀 조심하면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흑백요리사, 그리고 뭐 또 유명한 드라마들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요즘 이런 유행하는 키워드들을 통해서 서로 경험을 공유하거나 가치관을 공유하거나 그러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사람들이 첫 대화 주제 하도 못 잡으니까 요즘에 그거 있었잖아. 카톡 하는데 상대방한테 질문은 하고 싶은데 뭐 물어볼지 몰라가지고, 근데 혹시 너 전자레인지 브랜드 뭐 써? 이거 있거든요. 상대방이랑 계속 카톡은 해야겠고 내가 뭔가 궁금한 걸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게 없어가지고 그나마 머리 쥐어짜서 물어본 질문이, 근데 너 혹시 전자레인지 브랜드 뭐 써?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여러분들한테 연애하기 위한 꿀팁들을 많이 공부하려고 다른 연애 방송하시는 분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마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거 엄청 동의해요. 우리 지금 첫 대화 주제잖아요. 예를 들면 소개팅이라고 칠게요. 누구 통해서 소개받았어. 그래서 연락하기로 했어.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잖아. 그럼 약속 잡고 보기 전까지 연락하지 마. 그게 베스트야. 왜냐면 약속 잡고 보기 전까지 아직 서로 공유된 에피소드가 없잖아. 그러면은 삥삥 도는 얘기만 하다가 그 매력 포인트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괜히 막 전자레인지 브랜드 뭐 쓰세요가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그렇기 때문에 약속 잡아놓았으면 연락으로 친해져야지 생각하지 말고 만나서 이런 얘기하는 게 베스트예요. 연락으로 하면 표정도 안 보이고 말투도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잡았다 그러면 대면으로 이야기하는 게 꼭 필수입니다.
그래 차라리 음악을 진짜 본인이 좋아하면 음악 취향도 좋아요. 음악 취향, 영화 취향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이것도 오래 얘기하면 안 좋은 게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공유되고 공통되는 게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사실 음악 얘기했어 이것만 얘기한다고 해서 서로 막 더 좋아지고 이런 게 딱히 없어요. 자연스럽게 취향 정도만 알고 다음에 이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하면서 뭐 CD를 선물 주거나 뭐 이런 것도 좋을 수 있죠. 뭐 음식 취향?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질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 가지고 1시간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서로 공통된 것들이 있는지 정도만 체크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음악을 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음악 얘기를 하루 왼종일도 하겠지만 보통은 그럴 일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취향 공유 정도만 하고 아예 진짜 겹치는 최애 가수가 있거나 하면은 그런 에피소드나 얘기는 하는 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안전한 걸로는 칭찬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칭찬 얘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지만 외모 칭찬은 그 사람이 타고난 거거나 외모가 서로 마음에 들어서 대화를 했거나 소개팅을 했거나 할 수 있잖아요. 외모 칭찬 뭐 좋아하는 사람 많지만 외모 칭찬보다 더 좋은 게 그 사람의 노력을 칭찬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노력에 있어서는 스타일링 있죠. 그 사람이 직접 옷 고른 거니까. 뭐 액세서리, 옷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사람의 취미, 직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그때 패션 하신다 그랬는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옷에 관심은 많은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패션 좋아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저 그냥 했는데요. 절대 안 그래요. 저 원래 뭐 어렸을 때부터 옷 좋아했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하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 사람의 노력을 칭찬하면 할 말이 많아져. 근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노력 칭찬하는 게 좋은 게 노력의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어. 어쩌다가 옷 좋아하게 됐냐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얘기가 길어질 수 있어. 근데 외모 칭찬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이야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의 노력을 칭찬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지금 또 나온 것 중에 뭐 여행 이야기 이것도 좋은 것 같아. 경험을 공유하는 거죠. 혹시 해외여행 다녀온 적 있으세요? 그럼 뭐 일본 다녀왔다 그럼 일본 어디요? 저 도쿄 갔다 왔었는데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근데 이제 여기서 선 넘으면 안 되는 게 다음에 같이 일본 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의상 그냥 밥 한번 먹어요처럼 나와버리면 안 돼요. 그럼 저랑 다음에 일본 아니다 죄송합니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이야기 할 때는 함께 하자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서 그거 좀 조심해야 돼. 여행 이야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짧게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본인의 단점 이야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단점 이야기 방어 기제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얼굴이 비대칭이 있어가지고 이렇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막 이랬었다 저렇다 하면은 상대방은 그 단점 보고 있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얘기함으로써 그 단점이 갑자기 이만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의 단점을 본인이 먼저 안전하게 가려고 말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인의 단점을 먼저 얘기하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가정사가 있어. 가정사도 뭐 행복한 가정사는 얘기하면 너무 좋지. 가족과 돈독해 보이고 화목해 보이고 좋아. 근데 안 좋은 가정사,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뭐 이혼하셔서 뭐 이혼한 게 막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다운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반응할 그게 고장나요, 리액션이. 그래서 안 좋은 가정사 좋지 않고요. 그리고 피하면 좋은 게 이전 연애 이야기도 피하면 좋아. 근데 이거는 가끔 자연스럽게 나올 때도 있어요. 어쨌든 이성끼리 만나다 보니까 절대 하면 안 될 게 가장 최근 연애는 좀 어려울 수 있어. 뭐 저번 달에 헤어졌다 뭐 이런 얘기는 좋지 않고 옛날에 했었던 연애 이야기 정도는 자연스럽게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도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 근데 상대방이 먼저 꺼냈다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애매하지 않을 정도,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만 얘기를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단점 이야기, 안 좋은 가정사, 이전 연애 이야기는 이성끼리 만날 때는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성인이면 술 주량 이야기도 좋아. 술 주량 이야기하면서 다음 술 약속을 잡거나 도발을 하거나 제가 조금 더 잘 먹을 것 같은데 한번 마셔볼까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주량 이야기도 좋지.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관심 있는 사람과의 첫 대화 주제 스몰 토크 주제로 11가지 정도 추천드렸고요. 아까 말했듯이 상대방이랑 잘 되고 싶어서 질문 세례만 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유하면서 나눌 만한 대화 주제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말하면 안 되는 것들도 몇 개 알려드렸으니까 최대한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첫 대화 주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서 첫인상에서 아주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에 남기를 바라기 전에 진짜 오늘 개꿀팁이었는데 구독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모장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안녕. Summersby 너가 맞자고 한 Summersby 온몸이 젖어 있어